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기막힌 성매매 사건.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만 100여 명 이상이라는데. 빨리 옷 입어. 빨리 옷 입으시라고. 이슈엔 현장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멈춘 뒤 4분이면 뇌가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이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심폐소생술. 그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문 것이 현실인데요.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에 대해 이슈엔 현장이 살펴봤습니다. 강남 한가운데서 은밀히 벌어지고 있는 범죄 행각. 오케이. 네, 알았어요. 엄마 입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온갖 변종 성매매 현장들을 이슈엔 현장에서 낱낱이 공개합니다. 다양한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지는 강남. 그러나 밤만 되면 이곳은 다른 얼굴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여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애들 넣어줄게요. 일반 애들은 더 잘 노는 애들 많아요. 저희는 릴리인데 양주 세트고 맥주 세트 있어요. 가격은 일단 조율을 하고요. 2차 안 나가요? 2차도 나가는데 2차 하시면 가격이 좀 비싸요. 길에서 호객 행위까지 하는 성매매 업소들. 영업을 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전단지를 뿌리는가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길을 걷는 척하면서 전단지를 뿌리기도 하는데요. 남자가 걸어간 자리마다 떨어져 있는 성매매 업소 광고 전단지들. 경찰은 이들을 추적해 본거지를 급습했는데요. 이곳에서 압수된 전단지만 무려 28만여 장.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했던 이들은 지하철역 주변에 무차별적으로 홍보 전단지를 살포해왔던 건데요. 강남 대치동 오피스텔의 방 3군데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이들. 경찰의 단속 현장에 동행해봤는데요. 오케이. 네, 알았어요. 엄마 입어요. 예상치 못한 경찰의 급습에 적잖이 당황한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 물품들.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짐작이 가게 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남경찰서. 이곳에선 특급 호텔에서 엄청난 금액이 오고 간 성매매 사건이 벌어졌다는데요. 연예기획사 소속 여성 연예인급 레이싱걸이라든지 피팅 모델 아니면은 스튜디오에서 그는 여성급 프로필을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또 인터넷에 그 손님들이 올린 후기를 올려가지고 선전을 했습니다. 이른바 품격 있는 성매매라고 주장하며 특급 호텔에서만 성매매를 알선해온 일당. 그러나 이는 품격이 아닌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습니다. 호텔 예약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서 7일 전에 예약을 하고 특히 특급 호텔 7곳을 객실을 옮겨가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 단속으로 인해 이들의 자칭 품격 있는 성매매는 약 3달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갈수록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성매매. 이번에는 강남 한복판의 건물 전체에서 유흥업소와 성매매를 동시에 진행한 이른바 풀살롱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이나 전단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소 홍보를 했던 이들은 8시 이전 방문 손님에게 5만 원을 할인해주는 등 독특한 상술까지 있었다는데요. 그 덕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들만 1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업소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했다는데요.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에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풀살롱 업소는 지하 1층과 지상
4, 5층에 유흥업소를 차려놓고 6, 7, 8, 9층에 호텔을 하는, 그래서 한 건물에서 유흥과 성매매를 함께하는 그런 수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 업소 같은 경우에는 9층 전체를 건물을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는 그런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성매매 현장을 급습한 경찰과 동행했는데요. 잠깐만 일어나보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보세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한 이들. 우리 서울시경 단속반이에요. 잠깐 정근. 빨리 옷 입어. 잠깐만요. 빨리 옷 입으시라고. 빨리 예예예.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일일 그 수익금이 보통 작으면 약 1,800만 원 정도, 많으면 한 2,800만 원 정도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일일 수익금이 한 2,400만 원으로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2010년 6월부터 그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추산해 보면 약 200억 정도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에 대해 행정적 처분을 내린 강남구청에 찾아가 봤습니다. 관광호텔에서 불법 행위는 관광호텔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 행위가 발생하여 처분 기준을 강화해 1개월 사업정지 처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광호텔에서 성매매 장소 제공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불법 행위 일소 차원에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근절되지 않는 성매매, 과연 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이걸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성매매가 옛날에 젓가락집에부터 해갖고 뭐 이런 뭐 유곽 이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매매가 법적으로 처벌된 거는 10여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이 범죄라고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처벌도 대부분 벌금이나 사회봉사명령, 그 다음에 이제 수강명령이라고 보호관찰소 가서 수강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까짓 건 뭐 내가 걸려봐야 음주운전하고 똑같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법원에서 삼진아웃 제도를 개별 판사님들이 시행하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로 3회 이상 적발이 되면 그 구매자죠. 남성을 대상으로 단기형, 징역 3월에서 6개월까지 단기형을 선고하는 케이스가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매매 금지법이 발효된 지 이제 곧 10년. 그러나 경찰과 행정청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성매매를 명백한 범죄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식 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멈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심폐소생술인데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로 인해 생사를 가르는 긴박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광진 구급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달려간 곳은 광진구의 한 노래방. 반장님 들고 빨리! 반장님 들고 빨리! 그곳엔 호흡과 맥박이 멈춘 40대 중반의 심장마비 환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멎은 후 4분 내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뇌 손상이 오고, 이 상태가 6분 이상 계속되면 뇌 기능이 마비되어 귀중한 생명까지 잃게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노래방 계단 참에서 쓰러져 있었는데 저희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환자분은 호흡하고 맥박이 없었어요.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를 신속하게 들것에 싣는 구급대원들. 응급차로 옮기는 와중에도 구급대원들의 심폐소생술은 계속되는데요. 잠깐만 심폐소생. 구급대원들의 계속된 심폐소생술로 드디어 심장은 조금씩 다시 뛰기 시작하는데요. 환자가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난 후 119를 기다리는 동안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환자의 상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에게 사용하는 응급의료기기인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급대원들의 심폐소생술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내리세요. 우정 빨리 내리세요. 다행히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환자의 맥박과 호흡은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설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놓지 않는 구급대원. 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저희가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도착했는데 환자분이 그 맥박은 돌아왔으나 뇌사 상태에 빠지셔서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병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저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쓰러진 즉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면 환자의 생존율은 2~3배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에서는 초기 5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 손상이나 심근경색, 심근 손상은 대부분 발생하고 5분, 뇌 조직 같은 경우는 5분 이내에 즉각적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이후에는 비가역적인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합병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현장 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장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 심장마비로 쓰러진 환자를 무사히 살릴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지난달 중랑구 묵동에 자리한 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당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한 목격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심폐소생술 잘하셔갖고 정말 저기서 그냥 발작이 일어나자 그냥 밑에 쫙 깔아앉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바로 나가자마자 그냥 안 되겠다 바로 난 119에다 일단 신고부터 해놨죠. 가니까 숨을 멈추고 있더라고. 그 당시 급박한 상황은 CCTV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평소 때와 다름없이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이때 지켜보던 한 남성이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데요. 환자분이 한 게임을 끝내고 와서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저는 진짜 심판대에 올라가서 심판을 보고 있는 중간에 환자분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져서 제가 바로 내려와서 간질인 줄 알고 먼저 봤었는데 간질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호흡 정지하고 심정지가 와서 제가 바로 CPR을 실시했습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한 후 4분 내에만 시행한다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져 심폐소생술을 4분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시민이 CPR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그분과 교대해서 바로 CPR을 저희가 실시하면서 제세동기를 사용해서 심장을 소생시킨 사례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국민은 96%. 그러나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비율은 19.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의 교육과 홍보가 아직 부족한 탓인데요. 그 위치는 어떤 위치로 가나요? 위치는 가슴 중앙선 양쪽 꼭지를 연결하는 선과 가운데 흉골이 만나는 부위를 해서 이렇게 해서 압박은 분당 100회의 속도로 누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 마사지만 하는 것만으로도 소생률이 많이 올라간다고 여러 논문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크게 주저하지 마시고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심장 마사지만 해서 119 구조 대원들이 오실 때까지만 하고 시행을 하더라도 병원을 이송 후에 그분들의 소생률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폐소생술과 더불어 응급 상황에 대비해 그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동 제세동기인데요. 제세동기를 사용을 하면 환자분의 심장 리듬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가 있고요. 그 사용법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많은 보고과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자동 제세동기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소방대원과 함께 중랑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봤는데요. 많은 안정감을 찾으신 것 같아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요. 그리고 많이 편안해하세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하철 역사에도 자동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서울 전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객들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십시오. 제세동기 여보세요? 안내 멘트에 따라 괜찮으세요?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십시오. 저희 5678 도시철도에서는 2012년 11월 중 자동 제세동기를 전 역사에 설치하여 역내 전 직원이 심폐소생술 및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 심폐소생술.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심폐소생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을 미리 배워둔다면 나로 인해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